네, 오늘은 관제사의 업무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제사의 업무는 주종사의 비행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제사의 업무를 이해하는 노력은 주종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업무를 생각해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왜 이런 지시를 나에게 내렸을까라는 부분을 많이 생각해보면 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플래닝을 미리 할 수 있을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직접 관제사에게 전화를 해서 학습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주어진 AIP나 잽슨 차트를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라운드 관제사의 업무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틀린 내용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물론 맞는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초점은 왜 ATC에서 이런 지시를 또 이런 부분에 제한사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란 데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 관제사는 그라운드 트래픽의 충돌을 방지하고 그리고 타워가 이륙할 수 있게끔 원활하게 그라운드 트래픽을 컨트롤한다 라고 이제 보통 알고 있고요. 그런데 내가 만약 그라운드 관제사라면 과연 타워 컨트롤과 협력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타워 컨트롤이 정해놓은 이륙 순서에 맞게끔 그라운드 트래픽을 조절해서 활주로 옆에 줄을 세우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 공항의 상황에 따라서 이륙 순서를 정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항로상 간격 분리 등으로 인하여 센터로부터 연락을 받고 공항의 트래픽을 조절하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타워는 이륙 순서를 정할 것이고 그 이륙 순서에 맞게끔 그라운드 트래픽을 활주로 옆에 줄을 세우는 역할을 그라운드 컨트롤이 담당을 한다라는 부분을 조종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택시웨이의 그라운드 트래픽들이 이렇게 활주로 옆에 줄을 서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라운드 트래픽이 타워에서 정해놓은 이륙 순서에 맞게끔 활주로 옆에 이렇게 줄을 세우는 모습이 되겠죠. 김포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이트 라이트로 이륙할 경우에는 스트레이트 라이트 레프트일 경우에는 파파3 그리고 파파2 그리고 뭐 이쪽 구역 안에서 타워로 넘어가고 모니터를 해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비행을 하실 때 뭐 공부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연구를 하셨을 거예요. 11번에서 푸시백을 해서 나왔는데 스트레이트 레프트나 라이트로 갈 거고요. 택시 런웨이 파파3 파파 이렇게 받았다. 그런데 과연 타워 프리퀀시를 여기서 바꿔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돌아서 바꿔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파파를 탄 후에 바꿔서 넘어갈 것이냐 라는 논의를 어마어마하게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10-9에 대한 낱말을 이 단어를 해석하는 그런 논쟁이 되겠는데요. 이런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라운드는 어떤 역할을 타워에게 담당해주고 있다? 타워가 원하는 순서에 맞게끔 트래픽을 활주로 옆에 정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김포공항은 그라운드에서 타워로 알아서 넘어가라 라는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10-9에 공간은 이제 이 구역이 되겠고요. 그럼 언제 넘어갈 것이냐 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나의 이륙 순서가 정해진 게 확실해지면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푸시백을 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륙 순서가 정해지려면 뭐 다른 트래픽이 내려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저희 파파3 파파로 받았고 이쪽에서 혹시 나오는 트래픽이 하나 있거나 아니면 내려오는 트래픽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도 없고 여기서도 없다면 나의 이륙 순서는 이미 정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파파3로 돌아가서 이렇게 왔는데 이쪽에서 트래픽이 내려오고 있다. 이러면 그라운드에서 분명 넘버원이다 혹은 너가 넘버원이다 라고 지시할 내용이 있겠죠. 왜냐면 그라운드 역할은 타워가 원활하게 이륙할 수 있게끔 줄을 세우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 얘를 먼저 줄을 세우려면 얘가 넘버원이 될 거고 얘가 먼저 줄을 세워주면 넘버원이 되겠죠. 그래서 분명 돌아서 내려오는 트래픽이 있다면 그라운드에서는 넘버원 혹은 이쪽 트래픽을 넘버원으로 지정해 주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넘어가면 그때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라운드가 나에게 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사실 가끔씩 운영할 때 보면 일찍 넘어가는 트래픽들도 있고요. 그럼 사실 타워에서 다시 이야기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라운드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종사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넘어가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10-9에 나와 있는
뭐 파파3 그리고 파파2라는 언급되어 있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내려갈 때 나의 이륙 시퀀스에 맞게끔 지금 내가 되어 있는가를 보고 그게 이루어진 것 같다면 이 공항에선 알아서 넘어가는 거니 그때 타워로 넘어가면 된다 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꾸던 그것은 전혀 1도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냐? 내려갈 때 내 시퀀스가 줄 세워지는 게 맞게끔 지금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의심난다면 다시금 그라운드에 제가 넘버원인지 내가 넘버원인지를 물어보는 역할을 주중사가 수행해줘야 된다.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라운드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알아서 넘어가는 구간이 있는 곳에서는 단어들을 해석의 차이에 의해서 운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지역적인 데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원포 랩트로 디파처 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도 뭐 에코2 팍스트롯2에서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 에코2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에코2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것도 에코2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에코2에서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려가다 보면 에코2 정도 비행기가 오면 사실 이제 그라운드 트래픽이 겹치지가 않습니다. 이 공간 안에 왔다는 얘기는 국제선 쪽에서 나오는 비행기들과 벌써 시퀀스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공간 정도가 너희가 도착하면 시퀀스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라운드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다음. 이걸 기초로 제주공항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2.5로 갈 때는 에코1, 에코2, 골프1 여기서 바꾸라고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갈 때는 이쪽 부분에서 이제 바꾸라고 되어 있고, 바꾸라는 사인은 타워 뭐 컨택하라고 여기 간판이 하나 또 이렇게 인디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럼 왜 여기 있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2.5로 갈 때는 에코1, 에코2에서 바꾸라고 한 얘기는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타워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타워를 본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활주로 사이 공간은 타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간에 물론 국내선이나 국제선 저희가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군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쪽 구역은 활주로 사이 공간 타워에서 그냥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기 전에 나의 시퀀스를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라운드에서 조절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시퀀스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에코1으로 분명 이쪽에서 에코1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골프1으로 해서 2.5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분명 아마도 이쪽에서 트래픽이 와서 이 트래픽과 나의 시퀀스를 맞춰서 타워로 넘기려고 하는 역할을 그라운드가 수행하는 부분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래픽이 이쪽에서 오고 있는데 내가 에코1으로 타워로 넘어간다면 이 트래픽과 이 트래픽이 여기서 만나게 되고 시퀀스가 그라운드에서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고 그래서 애매해지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지나가면 이제 골프1으로 가서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내린 트래픽이 돌아서 에코1이나 에코2로 가게 하려고 우리 트래픽을 뭐 이렇게 돌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건 이제 그라운드 상황 따라 그라운드 컨트롤이 알아서 조절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알고 싶은 건 타워 공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라운드에서 나의 시퀀스가 정해지고 있다. 이륙 순서에 맞게끔. 그래서 그 순서가 정해진 것이 확실해진 후에 넘어가는 것이 조종사의 역할이다. 10-9의 차트에 나와있는 내용은 사실 그 내용을 써놓은 것이다. 그래서 포인트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흐름을 보고 알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제로7에서 나갈 때는 뭐 골프1, 골프2, 골프3, 골프4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로 나가든 똑같습니다. 골프1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나오는 트래픽이 있는지 보고 없다면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 또 조심해야 될 게 제로7이라면 랜딩 트래픽이 파파6, 파파5, 파파4까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파파6까지는 에어맨십으로 조금 빠르게 택시웨이에서 나가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내리는 트래픽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라운드 트래픽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줄 수 있고요. 그래서 내리는 트래픽과 겹친다면 보통 골프1에서 홀드숏을 시키겠죠. 그런데 준다는 얘기는 어프로치하는 비행기 랜딩 트래픽이 우리를 지나간 다음에 내리게 하려는 그런 계획인 거고요.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는 조금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또 좋다. 하나 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골프1으로 가든 골프2로 가든 골프3로 가든 그라운드 트래픽이 중간에 나온 트래픽이 있는지를 보고 없고 하다면 그라운드에서 나에게 인스트럭션 줄 사항이 없고 그러면 타워로 넘어가도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널은 타워 컨택하라고 한 부분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쪽에 오면 더 이상 그라운드 트래픽에 겹치지 않는 부분이라 굳이 미리 하지 말고 여기서는 타워로 넘어가세요 라는 시그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주와 김포의 차이점은 김포는 넘어가서 모니터하고 제주는 넘어가서 컨택하라. 뭐 김포는 바쁘기 때문에 모니터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제주는 뭐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컨택하라는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천을 우리가 보면 3-2
3-3 랩트로 이륙할 경우에 보통 그라운드에서 타워를 언제 넘기냐면 알파4나 알파5 근처에 오면 이때 모니터 타워 하라고 합니다. 이 이유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쯤에 오면 여기 나오는 트래픽과 겹치거나 겹치지 않는 게 이제 결정이 될 거고요. 그러면 그라운드에서 이미 이 비행기들의 이륙 순서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타워로 넘겨도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대부분 이 공간 안에서 타워에 넘어가서 모니터라는 지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15 라이트로 이륙할 경우에는 뭐 우리가 예상해 볼 수는 있는데 이쪽 터미널 2에서 나오는 공간이 이쪽 부분이 되겠죠. 8 에코 정도. 8 에코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분명 그라운드는 이쪽에서 나오는 트래픽이 없다면 이 근방에서 이제 타워로 넘어가라 이렇게 지시할 거고요. 만약에 여기 나오는 트래픽이 있다. 그러면 이쪽까지도 계속 그라운드에서 갖고 있다가 이 공간쯤 갔을 때 이제 모니터 타워 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항은 우리가 그라운드에서 타워로 넘어갈 때 나의 시퀀스가 이륙 순서에 맞게끔은 우리가 모르죠. 그거는 이제 타워에서 아는 거고요. 이륙 순서가 정해지는 부분이 됐겠구나 하면 그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게 확실하지 않고 그라운드 트랙이 확실하지 않다면 그라운드에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 또 말씀드렸던 건 이 활주로와 활주로 사이 공간은 누구 것이다? 이 공간은 그라운드가 아니라 타워 공간이다. 여기도 구은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가 타워 공간이다. 물론 지상에 있지만 그리고 김포에서도 활주로 활주로 사이는 누구 공간이다? 타워 공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랜딩한 후에 이쪽으로 나가면 여기서 홀리숏을 받았을 때 그라운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타워 프리퀀시를 받고 있죠. 넘어간 후에 이제 그라운드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것은 그라운드 컨택이 안 됐다고 요 넘어가는 데 있어서 또 천천히 넘어가는 사실 조종사들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일단 백케이트는 빨리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면서 그라운드를 컨택하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운영에 저희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그라운드 트래픽이 꼬이거나 뭐 겹칠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컨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빠르게 백케이트해서 활주로 공간을 클리어 해주고 그 다음에 여유롭게 그냥 컨택하셔도 전혀 문제가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컨택하고 그 사람 이제 그라운드와 교신이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걸 클리어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 부분 안에서 천천히 나가는 것은 이 트래픽 운영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고요. 부산 김해공항이고요. 에이프런, 그라운드, 그리고 타워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도 보면 그라운드에서 잡고 있다. 이쪽 부분에서 36 랩트로 이륙하면 요 활주로 연장선에서 타워로 넘어가라고 인스트럭션이 있고요. 이것은 왜 그러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활주로 사이 공간은 타워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요 공간 안에 넘어가기 전에는 타워 프리퀀시로 넘어가줘야 된다 라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후에 저희가 또 다룰 건데 그라운드 트래픽과 이제 에이프런 그리고 이제 저희가 타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천공항에서는 ACDM 운영 메뉴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TOBT나 TSAT 그리고 CTOT 이런 부분들은 후에 제가 다시 또 정리해서 쉽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라운드 트래픽과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 다음 편에는 어프로치 컨트롤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차트에 대한 해석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